오늘 그렇게 오르던 은이 급락했습니다. 아침에 7%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82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은이 역시 지금 심리가 강하구나. 많이 오르나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오늘 3% 넘게 하락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달러에서 74달러까지 내려왔는데 고점으로만 치자면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한 거죠. 만약에 오늘 아침에 포모가 와서 82달러의 은을 샀던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10% 손실이 난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쓴 사람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20%의 손실이 하루 만에 난 겁니다. 이게 은을 투자하기 전에 이 영상 보세요라고 제가 이제 금요일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토요일에 올렸었네요. 그랬는데 그때 보면은 일봉을 보면은 40달러도 안 하던 게 갑자기 올라서 80달러까지 넘겼다. 그만큼 은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실버바를 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에 관한 영상도 2019년, 2020년, 2022년인가 3년에 하나 또 올리고 이번에도 올리고 은에 대해서 트래킹을 계속 하고 있었고 저도 기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에 대해서 영상 7년 동안 올렸던 사람이니까 저도 은에 대해서 모르진 않아요. 어떤 내용들인지는 아는데 근데 그쪽에 포인트를 둘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급등할 때 대중이 좀 우려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영상을 좀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뭔가 좀 올라야 되고 이제 좀 뭔가 광기가 붙고 가속도가 붙을 때 우려하는 영상을 찍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주식시장에서도 워낙 그런 걸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고점에 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 산 사람들은 되게 여유롭게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점에 산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변동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으로 뭉쳐지는 거는 좋지 않다라 봐요. 그렇게 되면은 정보만 원하는 걸 취득하고 싶고 원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뭉쳐서 공격하러 다니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대부분은 상승에 투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열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좀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은의 상승세가 멈췄다라 말할 수는 없어요. 보다시피 빠르게 올랐던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때 손바뀐 구간이 오게 되면서 조정을 한 번씩 거치기도 해요. 처음에 산 사람이 2기 사람들한테 팔고 2기 사람들이 3기 사람한테 팔고 3기 사람이 4기 사람한테 팔고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가장 비싸게 사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폭탄 처리반이 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 있어요. 빠르게 오르는 주식들 같은 데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장대 음봉을 터뜨리는 날이 있는데 저는 보통 그날 매도합니다. 물론 그 터뜨리고 나서 랠리를 한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의 영역은 아닌 거고 그때 이제 이유 없이 그냥 장대 음봉 터뜨린 거는 수급상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매도 신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고 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뭐 억울한 거 한번 해볼까요? 농담이고 아무튼 1480원에 왔던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영상 하나 찍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인구신 하는데 뭐 고맙습니다. 그래도 예, 사랑해 주셔서 자 아무튼 환율 방어 흔적이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날 5분봉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나서는 근데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개입해서 방어를 하는데 소용이 없네. 환율을 내렸더니 바로 매수세가 강하게 올려버리더라. 그러면 달러가 소모하기만 하지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할까? 영상에서는 이 선이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은 선인 거고 무조건 환율 내리라고 위에서 압박 지시가 내려왔겠죠. 그래서 막 내리려고 하는데 안 내려지고 그러면 이제 최후의 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 이 선을 넘으면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래도 여러 개 있더라. 그래서 그 카드들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영상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달아요. 영상 보고 댓글 달고 이제 뭐 반대 의견 얘기해 주시고 본인들의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제가 배우는 거니까. 근데 썸네일만 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댓글 달면은 그거는 좀 보고 달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해지와 해외자산 매각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 상승 심리가 꺾여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오르는 수요도 있지만 오르니까 또 사는 수요가 또 있다란 말이죠. 그 수요들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은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산타랠리를 만나게 됐고 환율이 더 급락하게 됐죠.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순매수한 규모만 봐도 왜 환율이 내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스만 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인데, 이제 환율에다가 자신의 신념을 더하는 분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돈을 가장 빨리 잃는 법이 돈에 신념을 부여하는 겁니다. 환율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변수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오를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떨어질 확률도 높은 거 아니야? 이것뿐인 거지 오른다 내린다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 차트에서도 영원히 오를 것처럼 보이다가도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확 꺾일 수도 있는 게 환율이다. 그래서 환율에 베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 얘기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하고 그 변수들에 맞춰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도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맨날 농담처럼 말하지만 3할타자 말하는 이유가 30% 확률도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홀짝이니까 5대5가 될 것 같잖아요.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30%여도 괜찮은 확률이에요. 투자 오래 하다 보면은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확률 1%만 올릴 수 있다면은 머리를 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신념 때문에 본인의 투자를 반대로 베팅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확률을 올리는 데만 집중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는 더 오를 요소들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한국 증시는 오를 확률들이 더 높다. 그러면은 내년에 확률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확률적으로도 유리한 게임일 것이다. 약간 갬블러의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되게 이성적으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수학적인 확률만 계산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감정을 넣고 뭐 본인의 신념을 넣고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서 들어가면은 홀짝 게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환율이 이런 움직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게 됐고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랠리를 펼쳐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을 보면은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고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피 200이 훨씬 더 올랐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주일 내내 순매수한 양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외국인이 올렸죠. 거기에다가 금융투자도 굉장히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만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4200선을 돌파하게 된 거죠. 외국인들도 정부의 환율 방침을 보고 움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학적인 게임을 해요. 외국인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게임하고 수학적으로 지지 않는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지지 않는 설계는 없겠죠, 투자에서. 하지만 선물도 썼고 뭐 옵션도 썼고 순매수도 하고 대형주 위주로 끌어올리고 내리면서 지수를 자기가 좀 조절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본인이 유리한 확률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자 역사상 보면은 외국인이 가장 승률이 좋아요, 투자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는 패턴을 따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다라 봅니다. 그래서 돈에 신념을 가지지 않고 사실만 보면은 이렇다라는 거를 세 가지 사실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사실에 맞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움직이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 증시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내내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합니다. 특히 매출이 없는 기술주 위주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물론 또 이거는 내년에 또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투자에서 판단하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인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려드리자면은 펀더멘털 영역이랑 광기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저는 딱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베이스는 그래도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영역에서 해당 자산의 가치, 돈을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 담보 가치, 안전 마진까지 생각을 해서 적정 주가의 선을 그어버려요. 가치 투자자들은 보통 이 선에 도달하면은 적정 주가에 왔다면서 기업을 팔고 그 위로 넘어가면은 과열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또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적정 주가를 넘으면 이제 광기의 영역으로 가는데 2배 오를 주식이 10배 오르기도 하는 게 이 광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고점을 논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때부터 펀더멘털은 의미가 없고 뉴스에 나오는 호재와 악재, 세력의 매수와 매도, 대중의 광기 매수 이렇게 세 가지로 움직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감각에 의존하는 게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분할 매도로 중간 정도만 먹고 나올 것이냐 이겁니다. 그 외에는 답 없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 이상으로 그래도 분할 매도를 하면 초과 수익이 나니까 그거를 가장 높은 확률로 즐겨보는 방법은 광기의 영역에서부터는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는 전략. 이게 제가 쓰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에 대해서 자만하면 절대 안 된다. 보통 그 광기의 영역에 들어서면요 수익률 자랑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광기의 멘트를 치시는 분들이 많아지거나 커뮤니티에 뭔가 약간 대중의 광기가 보이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광기의 영역인데 이것들은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 그때 보시면 되고 피터 린치 말로는 펀드 매니저가 인기가 많아지는 시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더라. 내가 이 기업을 너무 잘 알아. 이 기업을 공부했으니까 이 기업은 엄청나게 오를 거야.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공부한 거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본인이 정한 그 적정 주가가 옳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 그냥 겸손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낫더라. 이게 그냥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취득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용기인데 어떤 용기냐면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용기가 아니라 남들이 안 살 때 혼자 싸게 사서 남들이 사고 있을 때 혼자 팔고 나오는 용기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하더라.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중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고등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거와 거꾸로 해야 돼. 그게 너가 성공하는 비결이야. 라고 하는데 초중고 대학교 나오면서 그렇게 행동해 본 적이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높은 확률의 성공률을 거두더라가 뭐 구루들이 내린 결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연습해 보시고 실천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투자 잘 하시고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